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학과 윤승재 교수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로 수강 신청과 강의 수강에 관련된 안내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마케팅학과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마케팅이라는 전공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마케팅을 공부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지금처럼 기업이나 사회 전반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마케팅 관련 전문 지식이나 인력이 단순히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시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죠.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조직에서도 마케팅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위치에 계시든 마케팅학과에서 공부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케팅학과를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한 데에는 각자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 품질과 시스템 면에서 인정을 받아온 신뢰받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학교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충실한 교육 콘텐츠가 강점입니다. 단순히 이론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을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학사 관리가 충실합니다. 때로는 엄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체계적이고 꼼꼼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과 병행하며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온 만큼 실무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은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케팅학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는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4년제 마케팅학과입니다. 단순한 경영학 내 전공이 아니라 마케팅에만 전문화된 학과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만큼 교과과정도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부터 실무 응용까지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뒤에는 교수진의 체계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학과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한 교육입니다. 마케팅의 본질부터 제대로 다지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는 2006년에 경영학부 마케팅 전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경영대학원이 개설되었고 2015년에는 마케팅학과로 독립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마케팅학과로 독립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는 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학부뿐만 아니라 경영전문대학원에서도 마케팅 트랙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박사과정까지 개설되어 명실상부한 종합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졸업생은 약 2,200명에 이르며 현재 약 600여 명이 마케팅학과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학과는 아이디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노베이티브, 다이내믹, 에티컬, 그리고 아카데믹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마케팅학과가 목표로 하는 IDEA 교육 목표에 따라 지금보다 더 혁신적이고 역동적이고 학구적이며 올바른 인재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학과 교수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학과의 전임 교수로는 김영경 교수님, 양윤재 교수님, 그리고 윤승재 교수님이 있습니다. 김영경 교수님은 우리 마케팅학과를 만드신 마케팅학과의 어머니와 같은 분인데요. 김영경 교수님은 마케팅 언론, 시장조사론, 소비자 행동론, 브랜드 경영 전략, 일상생활 속 마케팅, 졸업 논문 세미나 이렇게 6개 과목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승재 교수는 마케팅 전략, 세일즈 프로모션, 디지털 마케팅, IMC 전략에 의해 일상생활 속 마케팅, 졸업 논문 세미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윤재 교수님은 신상품 및 신사업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과목을 맡아주시는 여러 외래 교수님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는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강하실 과목들은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학사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이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선 수강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학사 제도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교과목이나 학사제도 관련 내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 배너에는 공지사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에는 공지사항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강조되어 표시되고 그 밑으로는 세부적인 공지사항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3번을 보면 학사 일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의 메뉴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데요. 상단 메뉴를 보면 학사 안내, 학과 소개 등의 주요 메뉴들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학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졸업 요건은 무엇인지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안내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정보들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면 관련된 세부 항목들이 펼쳐지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 신청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은 학사 안내 메뉴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적, 수강 학습 및 평가, 졸업, 창학 등 학업 전반에 필요한 중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과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이 다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항상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이 최종 기준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사 제도 중에서 먼저 졸업 기준부터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졸업을 위해서는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수란 단순히 수강만 한 것이 아니라 F를 제외한 어부터 D까지의 성적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F를 받은 과목은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경우에는 전체 140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지만 편입학하신 분들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3학년 편입의 경우에는 전체 140학점 중 절반인 70학점이 인정되고 3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7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을 이수하는 동시에 이어지는 기준들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학과 졸업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마케팅학과의 졸업 필수 과목은 바로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입니다. 학과 졸업 과목의 경우 신입생과 편입생 모두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입생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양 졸업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양 졸업 과목은 1학점 과목인 학업진로 설계 과목과 2학점 과목인 AI 리터러시라는 과목인데요. 이 두 과목은 신입생들의 수강 신청 시 자동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편입생은 교양 졸업 과목들을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수 구분별 최소 졸업 학점 기준입니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총 140학점이지만 이 안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세부 기준이 존재합니다. 전공 과목을 최소 47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양 과목을 최소 27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총 140학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 교양 각각의 최소 기준을 넘겨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는 전체 학년 평균 평점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석을 잘하고 시험만 제때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평균 비학점 이상, 즉 평점 3.0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앞으로 진로 설계나 대학원 진학 등 여러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학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8학기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6학기나 7학기 만에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조기 졸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졸업을 위해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 정해진 필수 과목들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수 전공과 부전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전공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 마케팅 전공에 추가로 다른 전공이 부전공으로 표기됩니다.
부전공을 취득하려면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한편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 두 개의 전공이 전공으로 표기됩니다. 복수 전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을 36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주전공이 마케팅학과이고 복수 전공으로 미술치료학과를 선택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경우 미술치료학과의 전공 과목 중에서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복수 전공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의 경우 학과에 따라 추가적인 졸업 필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과, 군경상담학과, 디자인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는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과의 졸업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학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요건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관심 있는 학과의 교육과정도 미리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기 졸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8학기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6학기나 7학기 만에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조기 졸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3년 만에 140학점을 다 채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기 졸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기 졸업 신청을 해야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졸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졸업 처리가 되지만 조기 졸업은 본인의 신청이 필수입니다. 학점을 다 채운 뒤 내가 일찍 졸업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학교에 신청해야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기 졸업을 하려면 일반 졸업보다 한 학기에 더 많은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첫 학기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계절 학기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료 제도와 졸업 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게요. 먼저 수료와 관련해서는 간혹 여러분들 중에 수료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기타 용도로 1학년 혹은 2학년 과정을 수료했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해당 학년에 대한 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졸업 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140학점을 다 채우면 졸업하게 되지만 학점은 다 채웠지만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고 싶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 졸업을 미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졸업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졸업 연기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연기를 했을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은 필수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이는 표는 이수 학점표입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40학점을 단순히 아무 과목이나 듣는다고 해서 충족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교양 과목은 27학점 이상, 즉 9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 즉 마케팅학과 전공으로 분류된 과목 중에서 47학점 이상을 반드시 채우셔야 해요. 보통 한 과목이 3학점 기준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15과목 이상 수강하고 2학점인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면 전공 과목 졸업 기준인 47학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점은 어떻게 하느냐? 140학점에서 교양 27학점과 전공 47학점을 빼면 66학점이 남게 되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채울 수 있는 학점입니다. 이것을 기타 학점 또는 일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전공 과목을 더 듣고 싶으면 전공에서 추가로 수강하셔도 되고 교양 과목 중 흥미 있는 걸 더 들어도 되고 혹은 다른 학과 과목 중에 관심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수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영어 과목을 수강해둬도 좋고요. 공학 관련 과목이나 자기계발 관련 과목 등도 첫 학기부터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나 진로에 맞춰 유연하게 학점을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학점표의 비고 부분을 보면 졸업요건 과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졸업요건 과목으로 표시된 과목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목들은 누락 없이 꼭 수강해 주셔야 졸업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편입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게요. 우선 2학년 편입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기존에 다니셨던 학교에서의 학업을 기준으로 35학점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70학점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전적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들을 바탕으로 일정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정 학점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적대학의 전공과 수강 과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적대학에서 마케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으로 공부하신 경우에는 그 전공에서 수강한 과목 중 일부를 현재 마케팅학과의 전공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반면 전혀 다른 전공, 예를 들어 음악이나 문학과 같이 마케팅과 무관한 전공을 한 경우에는 교양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해 드리게 됩니다. 편입생 여러분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동일 전공, 유사 전공, 기타 전공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몇 학점이었는지 그 내용이 마케팅 전공 과목과 유사한지를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한편 동일 전공으로 인정된 경우에 나는 이미 전공 학점을 많이 채웠으니 마케팅 과목은 조금만 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마케팅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마케팅 학과에 편입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은 가능한 많이 적극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케팅학과가 제공하는 여러 과목들을 통해 실력을 더 탄탄하게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그 안에 교양 과목 27학점, 전공 과목 47학점, 그리고 필수 과목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죠? 수강 신청이 가능한 학점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최대치는 계절학기를 포함해 24학점까지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첫 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18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기부터 정규학기 기준으로는 전 학기 성적에 따라 신청 가능한 학점이 달라지는데요.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3.5 미만일 경우에는 12에서 18학점, 3.5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4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 계절학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게요. 계절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채학 중에 계절학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최대 48학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24학점의 기준에는 계절학기 수강분도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봄학기나 가을학기에 이미 24학점을 수강했다면 이어지는 계절학기에는 추가로 과목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정규학기에 18학점만 수강했다면 계절학기에는 추가로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해서 총 24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예정 학기에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정규학기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최저 학점 제한 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 예정 학기에 한 과목 추가로 들으면 되는 상황이라면 3학점만 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이 바빠지거나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길게 공부를 이어가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일이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 휴학을 할까? 혹은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탄력학기라는 제도입니다. 탄력학기제는 말 그대로 학업 부담을 줄여서 한 학기 동안 최소 6학점, 즉 2과목 정도만 수강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예요. 휴학하는 대신 이렇게 부담을 낮춰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휴학보다는 탄력학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멈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건 그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경험해 보셨겠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던 걸 계속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만 한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도 완전히 멈추지 말고 적은 양이라도 계속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수강 신청 정정, 수강 보기, 재수강 등등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은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강 신청을 하고 개강을 한 다음에 수강 신청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는 과목을 변경할 수만 있고 수강 신청한 과목의 숫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강 신청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학사 제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케팅학과의 전공 과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케팅학과에 입학하셨으니까 당연히 마케팅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 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학과 소개에 들어가면 여러 학과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케팅학과를 찾아 클릭해 주세요. 마케팅학과 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학과 개요, 교육과정 로드맵, 교과목 안내, 교수 진소개 등 다양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강 신청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은 바로 교육과정 로드맵과 교과목 안내입니다. 교육과정 로드맵에서는 마케팅학과 전공 과목들을 어떤 순서로 수강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할 수 있고, 교과목 안내에서는 전공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학과에서 직접 개설한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은 마케팅에 집중된 과목들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꼭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마케팅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크게 기초 역량 과정과 핵심 과정, 그리고 심화 실무 연계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과목들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목들입니다. 두 번째 전공 과목 유형은 전공 연계 추천 과정입니다. 이것은 경제학과나 광고 미디어학과 등 다른 학과에서 개설했지만 마케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말합니다. 이런 과목들을 수강하셔도 마케팅학과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전공 과목의 유형은 경영 분야 연계 과정입니다. 이 과목들은 같은 경영학부 내의 다른 학과에서 개설한 경영학의 기초적인 과목들로 마찬가지로 마케팅학과 전공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과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목들은 마케팅학과에서 직접 개설한 전공 과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학과에서 직접 개설한 과목은 모두 수강한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전공 연계 추천 과정과 경영 분야 연계 과정으로 포함된 전공 과목들을 수강하세요. 이어서 마케팅학과 개설교 과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역량 과정에는 일상생활 속 마케팅, 마케팅 원론, 그리고 시장조사론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마케팅 과목은 특이하게도 전공 과목이 아닌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보다 편안하게 일상적인 시선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이에요. 김 교수님과 제가 팀 티칭으로 함께 만든 과목으로 마케팅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낸 수업입니다. 교양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원론 과목은 마케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입니다. 혹시 다른 학교에서 이 과목을 이미 수강했는데 또 들어도 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네, 또 수강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기초 과목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시장조사로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1학년 때 바로 듣기보다는 학과 수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수강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핵심 과정의 과목들로는 소비자 행동론, 브랜드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IMC 전략에 의해 세일즈 프로모션,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유통관리의 과목들이 있고요. 이 과목들은 마케팅의 중심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이어서 심화 실무 연계 과정에는 서비스 마케팅, 소매 경영, 신상품 및 신사업 마케팅, 마케팅 이슈와 사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이 개설되어 있고 실제 현장과 연계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학하시는 중에 퍼포먼스 마케팅, AI 캐팅, 콘텐츠 마케팅 등의 과목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과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실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과목으로 2학점짜리 졸업 논문 세미나가 있습니다.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은 마케팅학과의 졸업 과목으로 이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필수 과목입니다. 참고로 졸업 논문 세미나는 116학점 이상 이수했을 때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공 과목들을 많이 수강한 다음에 4학년에 수강을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모두 개설되지만 계절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언젠가 들으면 되지 하고 미뤄두지 마시고 학점 누적 상황을 보면서 수강 시기를 미리 계획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과목 구성과 개설은 매 학기마다 조금씩 조정되고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학년 기준의 로드맵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 가을학기에 입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로드맵을 보면 첫 번째 학기에 일상생활 속 마케팅과 전공 연계 추천 과정, 경영 분야 연계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수강하고
두 번째 학기인 내년 봄학기에는 마케팅 원론과 다른 과목을, 세 번째 학기에는 시장조사론과 마케팅 전략을 수강하는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공 연계 추천 과정, 경영 분야 연계 과정 과목들은 지금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확정된 내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는 시점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과정 로드맵은 말 그대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학년으로 입학했을 경우 대략 이런 순서로 과목들을 수강하면 되겠구나 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죠.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이 로드맵상에는 3학년이나 4학년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필요에 따라 또는 관심에 따라 미리 듣고 싶다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1학년 과목이지만 이건 좀 나중에 듣고 싶다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즉 로드맵에 표시된 학년은 단지 권장 수강 순서일 뿐 1학년이니까 1학년 과목만, 3학년이니까 3학년 과목만 들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수강 신청 화면에서는 본인의 학년에 따라 수강 가능한 과목이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왜 안 보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원하는 과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전공 과목으로 채워서 수강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전공 과목은 대부분 난이도가 높고 상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전공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3학년, 4학년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고 학점을 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전공 과목을 1학년 때 다 들어버리면 3학년, 4학년이 되었을 때 수강할 과목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신입생이라면 처음 학기에는 전공 과목을 한두 과목 정도만 수강하고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편입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편입생이라면 전체 로드맵이 어느 정도 압축되어 적용되고 3학년 편입생은 2년이라는 시간 안에 학업을 마쳐야 하다 보니 더욱 압축된 수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때 편입생들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했지만 전공 과목은 1학년 과목부터 수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원론이라는 과목은 1학년 전공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3학년에 편입하셨다고 이 과목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년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차례로 수강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학기별로 수강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듣고 두 번째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들을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수강 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생은 전공 과목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지만 편입생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편입생은 전공 과목 위주로 빠르게 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1학년으로 입학했는지 2학년인지 3학년 편입생인지에 따라 수강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리하지 않되 체계적인 계획 아래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추가로 여기서 보는 로드맵과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드맵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수가 업데이트를 조금 늦게 하고 있거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수강 신청 시기가 되면 학교에서 수강 신청과 관련된 이메일이 발송될 거예요.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메일 시스템에서 단체 메일을 스팸 메일로 처리한 경우일 수 있으니 스팸 메일함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수강 신청 관련 안내가 올라갑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으로 공식적인 안내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종종 학생분들 중에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학교는 이미 공지로 안내했고 여러분이 그걸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조교 선생님들이 이메일이나 문자로 따로 알림을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추가적인 친절일 뿐 공식적인 공지는 언제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문자가 자주 온다고 해서 학교 발신 번호를 스팸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문자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학교 번호는 꼭 스팸 차단하지 말고 열어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중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적어도 학교 관련 연락은 챙기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은 대학생이라는 점이에요. 중고등학교처럼 선생님이 하나하나 챙겨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보를 찾고 확인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편입생의 수강 신청은 입학 전이라서 정규 홈페이지가 아닌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입학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나의 지원 관리라는 보라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한 번쯤 클릭해 보셨을 텐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수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뜨고 로그인 후에는 좌측의 지원서 현황 아래에 여러 가지 메뉴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강 신청 및 추가 등록금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 및 추가 등록금 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수강 신청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강 신청 및 추가 등록금 납부 메뉴에 보면 나의 기본 정보와 함께 편입생 인정학점 그리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안내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단일 전공은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죠. 140학점 중에서 27학점은 교양 영역에서 이수해야 하고 47학점은 전공 과목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교양 필수 과목이 있고 전공 졸업 과목인 졸업 논문 세미나는 신편입생 모두에게 필수 졸업 요건 과목이에요. 한편 몇 학년으로 입학했는지, 전적대학에서의 전공과 수강교 과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이수학점은 몇 학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전공 과목은 몇 학점, 교양 과목은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화면 상단에 개설 과목 목록이 나타납니다. 개설 과목은 나의 전공, 교양, 타전공, 미션 나노 디그리, 자격증 탭을 클릭해서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추가로 이수 구분과 학년을 설정하여 과목을 찾아보거나 과목명을 직접 입력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학년으로 입학했더라도 2학년 과목을 미리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학년을 2학년으로 설정해서 검색하시면 2학년 과목들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과목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과목명 옆에는 수업계획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전체적인 수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계획서 오른쪽에는 맛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해당 과목의 1주차 강의 일부를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맛보기를 클릭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보기를 들어봤는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생각보다 어렵거나 지루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면 다른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괜찮다,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죠. 맛보기 강의를 참고해서 수강할 과목을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엔 신청하기라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그 과목은 아래의 신청 과목 목록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학기에 수강 신청이 가능한 학점은 12학점에서 18학점 사이입니다. 따라서 3학점짜리 과목을 최소 4과목에서 최대 6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신입생의 경우에는 교양 졸업 요건 과목인 학업 진로 설계 과목과 AI 리터러시 과목이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유의사항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된 것도 많은데요. 수강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전에 반드시 전공과 교양 필수 학점, 그리고 졸업 요건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졸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화면에서 학년 탭을 변경하면 다른 학년의 과목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이라도 2학년 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니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계획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또한 첫 학기에는 너무 많은 과목을 한 번에 듣기보다는 15학점 정도, 즉 5과목 정도를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학기에는 온라인 수업 방식에도 익숙해져야 하고 학교 시스템을 따라가는 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15학점 정도가 가장 적절한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시간도 여유 있고 공부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18학점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양 과목 중 HY-LIGHT와 AI 리터러시 이 두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졸업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편입생분들은 1, 2학년 과목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첫 번째 학기에는
1, 2학년 전공 과목을 우선 수강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양 과목은 최대 800명까지 수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기 과목일수록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면 전공 과목은 수강 인원 제한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강 신청 과목을 확정하게 되면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정액제가 아니라 학점제 등록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강한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3학점을 더 신청하면 그만큼의 추가 납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존에 기본 등록을 하면서 납부한 등록금은 12학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5학점이나 18학점처럼 12학점을 초과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등록금까지 납부하면 일단 개강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8월 말에 각자의 학적 정보가 생성되고 정식 학번이 발급됩니다. 8월 말에 받은 학번을 통해 9월 1일 개강일에 학교에 등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입학 이후 재학 중에는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지금은 입학 예정자이기 때문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정식으로 학번이 부여되고 재학생이 된 이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방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지만 학번으로 로그인하는 학생 로그인을 통해 수강 신청 메뉴에 들어가는 점이 달라지죠. 수강 신청은 일반적으로 정규 학기 즉 봄학기는 2월, 가을 학기는 8월에 수강 신청을 하고 계절 학기 수강 신청은 6월과 12월경에 하게 됩니다. 재학 중에 수강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정확한 일정이 안내됩니다. 수강 신청을 마쳤는데 학기가 시작되어 과목을 수강하다 보면 이 과목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맛보기 강의만 보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들어보니 너무 어렵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들을 필요가 없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강 신청 정정입니다. 수강 신청 정정은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2학기 기준으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입니다. 과목을 변경하고 싶다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활용해서 수강 정정 메뉴에 접속하고 취소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신청 과목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강 정정은 과목 변경만 가능하고 학점수 자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에 18학점을 신청했는데 너무 많아서 15학점으로 줄이고 싶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15학점을 신청했는데 18학점으로 늘리고 싶은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에 한번 정한 학점수는 학기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는 과목을 바꾸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 과목의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세일즈 프로모션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과목 변경만 가능합니다. 학점이 동일한 과목으로 대체만 가능하고 수강 신청 정정은 단 1번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첫 학기 수강 신청에서 몇 학점을 수강할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학기는 12학점 4과목부터 15학점, 최대 18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해요. 하지만 첫 학기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학습 스타일이나 시간 여유를 고려해서 몇 과목을 수강할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학기에는 15학점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을 할 때는 졸업요건 과목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졸업요건 과목부터 먼저 선택하고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의 순서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언제 어떤 전공 과목을 수강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요. 교육과정 로드맵을 기준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 과목을 어떻게 배분할지 계획해 보세요. 수강 계획을 세울 때는 학년별로 적절하게 전공 과목이 분산되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첫 학기에는 1과목을 수강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 한 과목씩 늘려서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사이의 시점에 전공 과목을 많이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 모양의 정규 분포와 같이 처음에는 적게 중간에는 많이 마지막에는 적게 수강하는 형태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첫 학기는 적응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교양 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는 것이 좋아요. 수강 계획을 세울 때 계절학기에도 수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은 2과목 정도로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절학기는 조금씩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수강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 행정부서나 지도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이든 학교장학금이든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잘 챙기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장학금은 누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시간을 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장학금은 금전적인 혜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강의 수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학사 일정입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학사 일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1년간의 학사 일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오른쪽 표와 같은 일정표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중요한 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강은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앞서 언급했더니 9월 8일부터 10일까지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시험 기간이죠. 2025년 2학기 중간고사는 10월 18일부터 시작이고 기말고사는 12월 6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연락처들을 확인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 문의 전화번호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문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화번호도 확인해 놓으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수강을 위한 준비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학교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보면 대학생활 메뉴가 있는데요. 그 아래의 학습 안내 가이드를 클릭해 보세요. 학습 안내 가이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강 환경, 학습 로그인, 학생 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강 환경 메뉴를 선택해서 PC 환경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꼭 PC로 접속해야 하기에 PC 환경 점검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바일 한사대로 앱과 관련된 안내를 참고해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한사대로 앱을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추가로 학습 로그인 안내 메뉴를 통해서 간편번호 인증, 생체 인증, 카카오 인증, 공동 인증의 로그인 방법을 살펴보고 본인이 학교 등교를 위해 사용할 인증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수강에 도움을 주는 학생 서비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재학 중에 5365와 줌의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5365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나 파워포인트 또는 엑셀과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의 구독 서비스죠. 재학 중에는 5365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니 본인의 PC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과제 작성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대학생활 메뉴에 보면 도서관 이용 안내 메뉴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도서관 이용 안내에서 안내된 부분을 참고해서 한양대학교의 온오프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교를 위한 학습 로그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통합 로그인 화면을 보면 좌측에 강의 수강, 시험 응시를 위한 학습 로그인이 있고 우측에 일반 로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등교를 위해 사용하는 로그인은 좌측의 학습 로그인인데요. 학습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습 로그인을 위한 인증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간편번호 인증, 생체 인증, 카카오 인증, 공동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PC나 노트북에서는 강의 수강은 물론 시험 응시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강의 수강만 가능하고 시험은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학교 입장에서 공정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상단의 내 강의실 메뉴를 클릭하면 과목별 강의실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강의실에 입장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업 계획서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학기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과목을 수강하게 될 텐데요. 과목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은 시험만 이번 보기도 하고 다른 과목은 시험 없이 과제나 퀴즈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과제는 몇 개인지, 퀴즈는 있는지, 출석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등을 평가 기준 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지사항과 메시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강의실에 접속할 때마다 반드시 공지사항, 이메일, 쪽지함을 확인해 주세요.
교수님의 안내사항이나 일정 변경, 과제 제출 공지 등이 대부분 이곳에 올라오기 때문에 자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이제 수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게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강의는 출석 기준만 맞춘다면 본인이 편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건 큰 장점이지만 대신에 더 철저한 자기관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꼭 나만의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듣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강의를 수강할 때 화면에 보면 강의 보기와 강의 노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강의 노트가 제공되는 과목이라면 미리 다운로드해서 참고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에 강의 노트가 제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의 노트가 없는 과목은 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스스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수강하면 됩니다. 강의 영상은 일반적으로 화면에 강의 플레이어가 나타나고 그 안에 1교시, 2교시, 3교시처럼 각 강의가 교시별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어요. 플레이어 하단에는 배속 재생이나 다양한 설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설정해서 편하게 수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별 강의는 보통 75분에서 9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니 학습시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출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수업은 온라인 강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수강은 가능하지만 각 주차별로 제공되는 강의는 오픈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들어야 정상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지금은 넉넉한 기간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듣다 보면 2주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꼭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강의를 2주 안에 들어도 강의 시간의 50% 이상 수강해야 정상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왜 50%만 수강해도 되죠? 다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학교 강의는 배속 재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분짜리 강의라 해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으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수강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강의 시간의 50% 이상만 들으면 정상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터넷 오류 등 예기치 못한 상황도 고려해 어느 정도 여유를 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수강하면 지각 처리 2주 안에 들어도 50% 미만 수강하면 결석 처리가 되니 이 점 꼭 주의해 주세요. 단 첫 번째 주차의 강의는 예외입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감안해서 3주 이내 수강 시에도 정상 출석으로 인정해 드려요. 강의는 매주 월요일 0시에 정기적으로 오픈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금요일에 미리 열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 일찍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출석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한 학기는 총 15주차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 주차인 8주차와 15주차를 제외하면 강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주차는 총 13주입니다. 이 13주차의 수업 중에서 최소 4분의 3, 즉 75% 이상 수강을 해야만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3개의 주차 중에서 10개 미만으로 수강하면 출석 기준 미달로 F학점이 부여됩니다. 최소 10개 주차 이상 수강했을 때부터 비로소 점수가 부여되고 그 이전에는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출석을 채우지 않으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과제도 잘 제출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최종 성적은 F가 나옵니다. 이건 교육부의 공식 정책이라 교수나 학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보다 출석을 정상적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또 너무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제 시간에 듣기 어려울 때는 출근길 지하철이나 짬나는 시간에 강의를 틀어놓고 듣는 걸 추천드려요. 출석은 채웠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강의는 시간 날 때 다시 듣는 것이 방법입니다. 물론 출석만 했다고 해서 점수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출석 100%에 미달하면 감점도 꽤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은 반드시 100% 채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과제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을 100%다 채웠더라도 총점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출석 75% 이상 필수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중 최소 한 번 이상 응시 필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대학에서 시험 일시에 수강생들이 정해진 강의실에 모여
시험을 보듯이 우리도 온라인상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로그인해서 30분 또는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실시간 온라인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보지만 일부 과목은 과제형 시험으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PC나 노트북으로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요. 가끔 우회 방법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고 시험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시험 부정행위가 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시험을 보려면 꼭 PC나 노트북으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개인 PC나 노트북이 없는 분들도 많죠. PC나 노트북이 없다면 학교용으로 하나 구매하거나 집 근처의 인터넷 카페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험 당일 갑자기 장소를 찾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 기말고사는 15주차에 각각 약 10일에서 12일간 시험 기간이 운영됩니다. 시험 시간은 주중에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의 시간대에 과목별로 시험 시간이 정해집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시험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과목마다 시험 일시는 다르게 배정됩니다. 수강 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시험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배정되어야 하겠죠. 학교에서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모두 끝난 뒤 여러분의 수강 과목이 최종 확정되면 이후에 시험 시간표를 결정해서 공지해 줍니다. 따라서 개강 후 3주차 정도에 각 과목별 시험 일시가 공지되고 과목별 시험 시간은 강의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운영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게요. 시험 시작 시간이 예를 들어 오후 9시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떤 학생은 정확히 9시에 입장하고 또 어떤 학생은 9시 10분 또는 9시 20분쯤 입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험 종료 시간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즉, 시험 종료 시간이 9시 40분이라면 9시 10분에 입장한 학생은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작 시간에 맞춰 바로 입장해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험을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으니까요.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두 번 모두 응시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시험을 모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F학점이 부여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고 다른 때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험 방식과 시간, 출제 유형, 그리고 시험 결시 학생에 대한 방침 등은 과목별로 다릅니다. 수업 계획서와 공지사항을 통해 각 과목별 시험 안내를 꼭 확인해 주시고 시험 일정과 방식에 따라 준비를 해주세요. 이어서 시험 결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게요. 부득이하게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결혼식처럼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실시간 시험 결시원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히 바빠서 시험을 못 보겠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험 결시 사유와 함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이 본인의 결혼식이라든지 해외 출장 일정 비행기 시간과 시험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상황이겠죠. 이럴 땐 결시원과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그 후에는 해당 과목의 교수님과 직접 상의하여 시험 대체 방식이나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목별로 교수님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결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교수님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의 컴퓨터나 네트워크 환경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사전에 실시간 시험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험 전에는 꼭 미리 시스템 점검을 해보고 본인의 컴퓨터나 인터넷 환경이 시험 응시에 문제가 없는지 실시간 시험 맛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응시하게 되는지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으니 시험 전에 반드시 테스트해 보세요. 성적 평가는 과목마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대학교가 그렇듯 우리 학교에서도 교수님마다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수님은 과제의 비중을 높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험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죠. 따라서 과목별 수업 계획서를 통해 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목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체 평균이 100점 만점에 30점인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30점을 받았다고 해도 성적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균이 90점인데 나는 70점을 받았다면 하위권의 성적이 될 수 있죠.
이처럼 상대평가는 전체 수강생을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의 분포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성적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본 다음에는 내 성적과 함께 평균 성적을 확인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수준만 유지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한편 일부 교양 과목 및 졸업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PASS 60점 이하를 받으면 F학점이 나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마케팅 학과 과목 중에서는 일상생활 속 마케팅 과목과 졸업 논문 세미나 두 과목이 PF로 평가되는 과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출석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험을 모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F학점이 부여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입니다.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출석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아도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학점이 나오니 반드시 모든 주차 강의를 제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응시해야 합니다. 과목에 따라 대체 과제나 대체 시험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해요.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험 시간에 맞추어 미리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걸 권장합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험 결시원 제출과 과목별로 안내되는 시험 결시 학생에 대한 방침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강 신청 전에 반드시 수업 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과제, 퀴즈 또는 토론방 참여가 필요한지 등을 미리 파악해서 과목 선택과 수강 전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학해서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실시간 온라인 시험이라는 환경이 낯설고 긴장되실 수 있어요. 시험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첫 학기의 첫 번째 시험부터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최종 성적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준만 유지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학점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졸업한 선배 중 한 분은 명문대에서 공부하고 학사 편입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첫 학기에는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요. 본인도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최우수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첫 학기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실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실을 통해 교수님과 상담하고 문의를 해주세요. 마케팅학과의 학과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학과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학교 홈페이지와 연결된 학과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학과 홈페이지는 주로 학과의 공식적인 공지사항을 안내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케팅학과의 학생회는 네이버 밴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과 행사, 학생 행사 등의 안내는 물론 학생들 간의 정보 교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이 올라오니 마케팅학과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케팅학과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약 600명의 재학생 중 절반이 넘는 3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은 마케팅학과와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활발히 오가는 공간입니다. 선배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달아주기도 하고 선배들도 모르는 내용이라면 교수님이 직접 확인 후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이 요즘에는 가장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자리 잡았어요. 또한 학과 행사나 중요 공지사항도 이 채팅방을 통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알림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꼭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들어와서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학과 홈페이지와 네이버 밴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이 마케팅학과 학생활동의 주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데요. 여러분들이 운영진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댓글과 표정으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마케팅학과 학생활동 관련 소통 채널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강의 수강과 학과 행정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본인이 수강하는 강의의 강의실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교수님이나 수업조교 선생님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학과의 행정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학교의 RC행정센터의 연락처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학과 교수님들과의 소통은 이메일을 우선 사용해서 연락하는 것 권장합니다. 여러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더 정중하고 분명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수님과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게요.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강의실 메시지, 상담 게시판, 이메일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상담 시간은 가능하면 2030분 이내로 간단하고 핵심 있게 정리해서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직원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요청이나 문의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춰서 연락해 주세요. 바로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리는 여유와 이해도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학교의 방침을 존중하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우들 간의 소통에서도 예절이 중요합니다.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에도 기본적인 예절과 존중의 태도는 필요합니다. 좋은 소통은 학습 분위기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케팅학과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학과의 주된 학과 활동들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학과에서는 매 학기마다 신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며 실시간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녹화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봄 학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교수님 중 한 분이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특강이 진행될 때는 관련 내용을 학과 네이버 밴드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되면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주로 대학원 진학을 주제로 한 진학 세미나가 열립니다.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매년 꾸준하게 있는데요.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간단한 진학 상담이나 조언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한 사례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학기 마케팅 사례 연구 발표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례 연구 발표회는 졸업 필수 과목인 졸업 논문 세미나 수업의 일환으로 졸업 예정자들이 작성한 마케팅 사례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재학생들도 참여해 선배들의 연구 과정을 보고 마케팅 졸업 논문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졸업 논문 세미나에서는 조편성을 해서 조별로 마케팅 사례 연구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4번의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그중 마지막 세미나는 사례 연구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례 연구 발표회는 졸업 논문 세미나 수강생들은 물론이고 희망하는 재학생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졸업 논문 세미나 논문 발표를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 학기마다 마케팅학과 졸업식도 진행이 되는데요. 학교의 학위 수여식과 함께 학과별로 졸업식을 진행하면서 졸업장을 받고 함께 졸업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순간에는 꼭 참석하셔서 졸업의 기쁨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는 개강과 종강 시점에 맞춰 모임 형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좀 더 공식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학과 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학기 중에 간담회가 계획되면 학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학생 참여가 활발할 경우 학과 운영진 측에서 MT를 기획하거나 학교 공식 행사인 빅페스티벌이나 체육대회 등의 학과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참여 인원이 부족해 계획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보다 활발히 활동해보고 싶다면 밴드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의견을 나눠주시 기 바랍니다. 마케팅학과의 학과 행사는 한때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되면서 흐름이 끊기고 온라인이 중심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여러분보다 앞서 학교 생활을 경험한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멘토 역할을 신청하면 후배인 여러분이 멘티로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업, 수강 신청,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편하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마케팅을 공부하려고 할까요?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마케팅이 재미있어 보여서요. 마케팅은 세상에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내가 나중에 창업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막연한 끌림이나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이유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마케팅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케팅이 아닌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옷 한 벌, 유튜브 영상 하나,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마케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마케팅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삶의 한 부분을 바꿔줄 것입니다. 초심을 기억하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주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배들은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무엇보다 업무 역량이 강화되었고 그만큼 자신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하고 있고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마케팅 분야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쌓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거나 CEO 또는 관리자 자리로 승진한 선배들도 적지 않죠. 또 다른 길을 택한 분들도 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는 선배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마케팅학과에서의 배움은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도 어쩌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참고 삼아 여러분만의 성장과 성공도 하나씩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학습의 첫걸음,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과정을 시작했을까?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 목표가 뚜렷해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목표가 없는 학습은 방향 없는 여행과 같아요. 가다가 힘들면 쉽게 지치고 멈추기도 쉽죠.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은 길이 조금 험해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표 하나를 정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은 단순히 상식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양과 전문 지식을 함께 쌓아가며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바로 성실한 태도와 네트워킹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수님, 조교선생님, 그리고 동료 학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도 받게 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는 그냥 넘기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학업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강력한 힘이 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엔 마음과 몸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변의 협조를 얻는 노력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팁은 등교와 출석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수업을 듣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분명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케팅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